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수평과 기울기 요것을 측정하는 외부용 회전 레이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 현재 땅의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겠죠. 땅을 낮추거나 또는 높이거나 산이면 깎아내거나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준 수평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수평이 정해졌다면 그 기준으로부터 얼만큼 낮출까, 얼만큼 높일까, 또는 오수, 배수, 우수, 정화조 이런 것들은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기울기는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게 외부용 회전 레이저입니다. 자, 레이저자 딱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가지 색깔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린색, 레드색, 뭐 네 가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린색 아니면 레드색을 이제 레이저 레벨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햇빛 아래 야외에서는 가시광선 그런 색깔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 그럼 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중요한 것은 얼만큼 레이저를 정확하게 멀리까지 잘 보내줄 수 있는가, 펄스 레이저 기술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우드메이커가 생각하는 외부용 회전 레이저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레이저, 안전한 레이저인가. 두 번째는 방수, 방진 등급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얼만큼 내구성이 뛰어난가, 충격 완화를 잘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에 같이 들어가겠고요. 세 번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는 안전한 레이저인가? 왜? 우리 눈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사양이나 스펙을 딱 보시게 되면 거기에 IEC 60825-1이라고 적힌 것이 있냐 없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등급별로 나눠 놨는데요. 클래스 1, 클래스 1M, 클래스 2, 클래스 2M, 클래스 3R, 클래스 3B, 클래스 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떤 수준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 레벨기는 이 정도 등급이어야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등급,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등급은 클래스 2입니다. 네, 뭐 경우에 따라서 3R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레이저 레벨기들의 이제 안전한 정도라고 봤을 때 표에서 보면 이제 클래스 2 정도까지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항, 이것은 방진, 방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품 스펙에 보시면 IP 해가지고 숫자 몇 이렇게 써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럼 표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셨다시피 IP 66이라고 하면 앞에 6자는 방진, 뒤에 6자는 방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66이라고 읽지 않고 66이라고 읽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있죠? 얘도 제품 스펙을 한번 보시면 IP 등급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68, 뭐 다 68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방진과 방수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항, 이 세 번째 사항이 아마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차 범위입니다. 제품 스펙에서 보시면 대부분 레이저 기기들은 10m 단위로 오차 범위를 써놨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네, 요 세 가지 사항, 레이저가 안전한가, IP 등급이 높은가, 그리고 오차 범위는 얼마나 적은가, 이 세 가지가 제품의 선택 기준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이 제품이 바로 외부용 회전 레이저입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정밀성,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제품인데요. 참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레이저, 외부에서는 보통 펄스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무려 펄스 파워라고 적혀져 있어요. 기존의 펄스 레이저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정확하게 보내주는 그러한 펄스 레이저 기술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IP 등급입니다. IP 등급이 무려 6입니다. 66. 그게 뭔데? 높은 거야? 자, 보통 IP 앞에 6, 방진이죠. 이거 최고 등급이에요.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6 아래로 없어요. 완벽한 방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방수가 6입니다. 방수 6이면 파도 꽉, 우박 꽉 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방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레이저 레벨기 중에서 최고 IP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IP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요 녀석 브랜드가 무려 힐티입니다. 힐티 그러면 뭐 수식어처럼 쫓아다니죠. 강력한, 튼튼한. 자, 외형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이 여기 손잡이죠. 저는 손잡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 요게 우레탄, 폴리우레탄인데 범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예요. 저는 범퍼라고 부르겠습니다. 손잡이 범퍼. 요게 동, 서, 남, 부 네 방향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넘어져도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요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도 헤드 범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에도 사방향 충격을 머리에서 보호하고 몸통에서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이 위 옆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 안에 이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우징을 완벽하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튼튼함. 자,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튼튼하지만 내부 이 하우징 안도 기가 막힙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Designed to absorb the first impact and protect the tool's core. On the inside, industrial-grade vibration-reducing cushions reduce the impact energy inside the tool. In this demonstration, the ball bounces on the yellow cushion, but the green cushion absorbs the ball's momentum. This same material helps stop the impact energy from reaching inner components. At the tool's center, 자,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복합 미네랄 주물이 센서, 레벨링 센서를 안전하게 충격을 완화해줘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몰드, 스프링 이러한 것들도 낙하나 떨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이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차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아마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차 범위가 0.5mm입니다. 10m에서 제가 50m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0m에서의 오차 범위가 2.5mm입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드 메이커가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 이것은 외부 회전 레이저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전 레이저는 전문가용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버튼으로 뭐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셔야 그 하나의 버튼을 제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단 하나의 버튼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전원 버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누르게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고, 이 부분에서 배터리 체크를 합니다.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수평을 잡고 있는 중이고, 그 수평이 잡히면 레이저 헤드가 회전을 하면서 레이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보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는 5도인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한 3도 봅니다. 자,
그쵸? 순서대로 들어오죠? 깜빡깜빡. 수평을 잡으니까 깜빡임이 멈추고 레이저 헤드가 돌면서 레이저를 방출시키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로부터 600m. 최대 600m까지 막힌 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막힘 없는 곳에서 600m까지 레이저가 전달이 됩니다. 눈으로 절대 볼 수 없겠죠? 전용 리시버. 태양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 안에서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보이겠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신호, 빛을 모아서 여기 수광기라고 해요. 이쪽에서 이름은 리시버라고 부릅니다. 수광기, 받을 숫자예요. 빛을 받아서 리시버, 수화기예요. 소리로 알려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광기 리시버라고 부르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 딱 누릅니다. 현재 레이저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니까 아무 신호가 없다가 감지가 되면 이렇게 신호음으로 알려줍니다. 제 말이 맞죠? 수광기 리시버라고 불러야 된다고. 41mm 높여라. 41mm를 딱 높이면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니까 13, 10 내려라. 화살표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레이저가 이 리시버에 선이 있어요. 여기에 연필로 선 긋기 좋으라고 딱 돼 있는 거거든요. 0 딱 맞는 순간 선 딱 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켜고 기울기, 충격 경고 비활성화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는 지금 레이저 돌고 있죠? 암만 때려도 레이저가 멈추지 않고 돕니다. 막 바람이 불어요. 기계 돌려요. 진동이 막 생겨요. 특히 기울기 기능에서는 충격 경고 비활성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낸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한번 줘볼게요. 기울기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울기 한번 줘보겠습니다. 0%죠? 이게 6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 범위인 60%까지 지금 기울기를 줬어요. 이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을 하면서 레이저를 발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울기를 주는데, 기울기는 언제 줍니까? 건물은 수평하게 올라가되 그 안에 있는 오수, 배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화조, 그리고 건물 밖에 있는 빗물바지, 그리고 이런 보도 사람 다니는 쪽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울기를 줘서 시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아주 공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외부용 회전 레이저 PR2HS와 함께하면 좋은 옵션 3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각대입니다. 자, 이 삼각대는 2가지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리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리 높이 조절을 할 때 함께하면 좋은 게, 이 부분에 보시면 수평계가 있습니다. 3개의 다리를 높이 조절을 통해서 수평계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크랭크 핸들입니다. 크랭크 핸들을 이용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 사용 방법은 옆에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고정 볼트를 풀어주고, 그 다음 크랭크 핸들을 돌려서 최대 높이 1.5m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에 볼트를 이용해서 꽉 조여주면 조금의 흔들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옵션, 경사 어댑터입니다. 경사 어댑터는 이 부분에 보시면
높이 조절자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최대 6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치하냐, 2번 작업 안 하시려면 한 번에 사용법을 명확히 알고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경사가 이렇게 저쪽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 조절자 부분이 경사 반대쪽 편으로 오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너트 있죠? 볼트 있죠? 잘 맞을 거예요. 돌려서 꽉 조여주게 되면 경사와 반대쪽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절자를 이용해서 수평 또는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퍼센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눈금 하나씩 돌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실 때도 이 조작부가 경사, 저쪽이 경사가 졌죠? 경사진 반대쪽 부분, 경사 어댑터가 있는 부분과 같이 정렬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2번 작업 안 하는 좋은 팁입니다. 세 번째 옵션, 눈금 막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든 토목용 눈금 막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용 막대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임시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전용으로 안 사고? 이게 재고가 없대. 아, 지금 구매? 어. 그럼 안 들어와? 아니, 7월에 들어온대. 아, 자, 토목용 눈금 막대는 리시버에는 클램핑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클램핑 기능을 이용해서 토목용 눈금 막대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시버와 결합을 시켜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2HS 제품은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의 상단 부분에 보시면 X좌표와 Y좌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2개 갈라져 있고 여기는 하나 돼 있죠. 네, 우리 군대에서 배웠던 가늠쇠 가늠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2개의 구멍으로 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정해진 타겟 지점을 정확히,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늠자, 가늠쇠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있는 눈금 막대, 내가 원하는 지점이죠. 그곳에 가늠자, 가늠쇠 부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부분에 조작부와 경사 어댑터가 일치하도록 놔뒀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를 양쪽 기둥 끝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띄우게 되면 무엇이 좋냐? 레이저는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리, 비슷한 거리에 놔뒀을 때 가장 오차 범위가 적다라는 부분을 이 가늠자, 가늠쇠, XY축을 이용해서 저희는 더욱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 회전 레이저는 굉장히 재밌는 레이저예요. 아까 X, Y 헤드 부분에서도 가늠자, 가늠쇠 부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레이저 높이 또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쇠, 가늠자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를 이쯤 할 거야 하면서 삼각대를 이용해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기준 높이를 잡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차 범위를 더욱더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레이저의 기준 수평을 잡으실 때는 아무리 레이저가 안전한 레이저지만 지속적으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기기를 꺼놓고 높이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기기를 키셔야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기준 높이, 기준 수평을 잡으신다면 오차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용 회전 레이저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뚝을 양쪽에 박아 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기준이 될 만한 곳에 말뚝을 박아 놓고 작업을 실행하신다면 이 리시버 하나만 들고도 충분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X축, Y축 요 가늠쇠 가늠자 부분을 이용해서 고정 볼트를 풀어서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아놓은 말뚝과 정렬을 맞춰줍니다. 이제 단 하나의 버튼, 수평. 첫 번째는 수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쇠 가늠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을 이용해서도 대충 한 이쯤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세한 건 이제 저기에 가서 리시버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낮네요. 굴착기 기사님께서 여기 해주고 가실 때 이러한 정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대충 했던 겁니다. 네, 생각보다 낮습니다, 여기가. 자,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말뚝에 수평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 수평 선을 그어 놓은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는 아까 저쪽은 조금 더 높은 쪽에 선이 그어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는 좀 땅이 꺼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와 저기의 수평,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저희는 어떠한 작업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수평 체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외부 같은 경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배수에 대한 부분, 기울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자, 레이저가 이렇게 수평이 돼서 돌아감을 확실하게 인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기울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기울기 모드를 작동시키게 되면 충격 경고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충격을 주더라도 레이저는 고정이 된 상태로 계속 회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주도록 할 건데, 저는 기울기가 저쪽 방향을 높일 거예요. 저쪽 방향을. 그러면 경사 어댑터가 이쪽 방향에 와 있어야 됩니다. 왜? 이쪽을 높일 거니까. 현재 수평이 잘 맞춰져 있죠. 이 상태에서 기울기는 3%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올려보면 눈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눈금 보이시죠?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작업 지시서에 보면 보통 2%에서 5% 나오죠? 저는 3% 합니다. 자, 두 번째 눈금 우측에 나왔죠? 2%. 3%. 자, 3%의 기울기를 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레이저는 멈춤 없이 기준 수평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아주 고정이 잘 된 상태로 기울기를 준 겁니다. 그럼 저쪽 가가지고 기울기가 잘 체크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가 기준 수평이었죠? 그 다음 기울기 3%를 준 곳은 여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네요. 그럼 반대쪽도 꽤나 올라갔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기준 수평이 여기였죠? 지금 여기입니다. 기울기를 줬을 때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3%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바닥을 얼만큼 낮출 것이냐? 1m를 낮춘다. 이 지점으로부터 1m를 낮췄다면 처음 측정했던 저 부분 있죠? 그 부분도 똑같이 1m를 낮춰주면 3%의 기울기가 정확히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기울기, 바닥에 배수면의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부용 회전 레이저를 제가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었지만 이것을 응용한다면 참 다양한 곳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건물을 좀 지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들고서 제가 지은 건물이 얼마나 수평이 잘 맞는지 또 여기저기 가가지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 참 이 장비가 대단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어졌다, 이 녀석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일을 뛰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의뢰자도 만족스러워야 되겠고 작업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작업자분들의 작업 장비도 이렇게 정밀하다면 의뢰자도 신뢰를 하고 공사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장비 아니면 공사 못하냐? 이런 얘기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장비 중에 이렇게 정확한 장비는 사실 처음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